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북한 해방이 거의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이 조중동과 그리고 사실 그에 봉사하는 이 야권 국회의원들 아주 전혀 이런 급변 상황을 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심한 상황이죠.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모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특종인데요. 이 문서를 봤다 그래요. 그 기사에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 2월 28일 날 오전에 김정은에게 한글과 영어로 된 최후 통첩을 줬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말 그대로 옮기면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종이 쪼가리, a piece of paper라 그랬어요. 종이 쪼가리를 주면서 핵무기를 넘겨라 라고 요구했다. 그게 로이터 통신의 기사 제목입니다. 그 기사에 바로 본문에 들어가면 이러한 살벌한 요구, 블런트 콜을 했다라는 거예요. 블런트 콜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례하고 살벌하고 이런 식의 어감이죠. 야, 너 다 내놔. 안 그럼 돌아가시든지.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문건을 줬고 그에 의해서 회담이 붕괴했다, 컬랩스했다라고 썼어요. 그 기사에 보면.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뭐냐?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선 핵무기와 연료를 양도해라. 이게 원래 존 볼튼이 2004년부터 주장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아식 모델이라고 흔히 하는 거죠. 양도하면은 그게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 국립연구소로 실려갑니다. 거기서 까면 당연히 포렌식에서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기술과 부품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지겠죠. 두 번째는 핵 인프라와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이거를 군수 민수 구분 없이 완벽히 해체해라. 한마디로 원전도 짓지 말라 이거예요. 원전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군수 민수 구분 없이 완벽한 해체. 이게 이제 군수 민수를 혹시 이제 영문 보실 때 거기에 보면 듀얼 퍼포스인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중 목적. 군수 민수란 얘기는 없고요. 근데 그게 뜻이 그러니까 밀리터리 앤 시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민수란 뜻입니다. 그때 듀얼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ICBM 그리고 발사대 기타 관련 시설을 완벽히 해체해라. 그리고 전체 목록을 내놔라.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한 검열을 수용해라. 그다음에 전면적 개발 중지 및 신규 시설 건설을 중지해라. 더 무서운 거는 핵 과학자 기술자들을 해고해서 그들을 민수 부분에 재배치해라. 뭐 한마디로 말하면 너 그냥 빨가벗고 항복해.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목숨만은 건져주마. 우상호가 탄핵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보고 목숨만은 살려주마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우상호의 말버릇을 배운 것 같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마. 백기 들고 투항해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 놓고 나서는 지금 일촉즉발의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죠. 도발하면 그냥 전면 침공해서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내부에서 쿠데타 일어나서 쿠데타 세력이 미국을 불러들여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백기 들겠다, 항복하겠다 하고 나서면 그 역시 내부에서 쿠데타 일어나요. 왜냐하면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6인자, 7인자, 8인자, 9인자, 10인자, 11인자 이렇게 아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라는 건 김일성 영생교의 3대 메시아거든요. 김일성 영생교의 종교 상징은 핵 미사일 강성대국입니다. 핵 미사일 강성대국을 내려놓고 미국과 하려고 한다. 이건 이미 메시아가 아닙니다. 받들어 모시고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항복한다고 설쳐도 쿠데타 일어나서 접수합니다. 미국이 접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쿠쿠입니다. 도발해도 접수. 쿠데타 김정은을 교체하는 쿠데타 일어나도 접수. 그 다음에 김정은이 항복하려고 그래도 쿠데타 일어나서 접수.
도쿠쿠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찰기 엄청 오고 있어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 육군에서 19대밖에 안 가지고 있는 이 시진트, 그러니까 이 기기들에서 발생하는 전자신호를 감청하는 RC-12X 중에 10대가 이 지역에 와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코브라볼이라고 불리는 RC-135S 이것도 시즌2입니다. 그것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지 호크 이것도 시즌2예요. EOOC 그리고 RC-135W 이것도 그런 종류고요. 컴뱃센트 RC-135U 컴뱃센트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정찰기들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지휘 계통을 따라서 보고를 해요. 육군 소속은 육군으로. 그 다음에 아마 RC-135W 이런 게 이제 공군 소속일 거예요. 공군 공격부대 소속일 텐데 RC-135W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군으로 보고를 한다고요. 컴뱃센터는 특징이 뭐냐? 보고를 직접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황 보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뱃센터는 미국에 2대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지역에 들어와 있다고요. 전쟁이 날 때 이거 쓰거든요. 그 다음에 초계기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렇게 6개 나라의 초계기가 동해서해를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발표된 적은 없지만 아마도 수중 드론도 많이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이라 그래가지고 UV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통신 기술하고 배터리 기술인데 이 통신이 왜 어렵냐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폰 혹은 카톡으로 이런 통화할 때 그때 필요한 게 한 56kbps 정도의 통신 속도입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만약에 영상이 가야 된다. 그러면 거의 뭐 1메가, 2메가, 3메가 bps 정도 굉장히 고속 통신이 필요하거든요. 나름. 그런데 이게 현장에 나가 있는 물속에 있는 기기에서 이러한 고속 통신을 하는 것이 거의 꿈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중 드론이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수중 드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개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한번 채우면 몇 달 가고 또 물속에서 이런 고속으로 실시간 그러니까 정밀 영상, 초정밀 영상을 쏘아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렌더링해서 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물속에 있는 3차원 이미지를 떠가지고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렌더링 할 때 아시지만 굉장히 많은 배터리 파워가 들어가거든요. 전기 파워가 렌더링 같은 거 걸면. 보통 일반인들은 안 쓰지만 이제 게임사 같은 데서 이 렌더링을 많이 써요. 왜냐면 게임할 때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게임 개발할 때. 렌더링 많이 쓰는데 이 렌더링하는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소형 컴퓨터들은 보통 몇 천만 원 하는데요. 워낙에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하는 두뇌 쪽 부품이 워낙에 초고속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팬 소리가 어느 정도 나냐면 옹 이렇게 나요. 꼭 탱크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열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전력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UUV 같은 데서 물속에서 깜깜한데 여기저기 이제 소나나 혹은 무슨 전파 신호 보내가지고 그거 수집해서 3차원 영상 만든 다음에 그 영상을 또 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센터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난도 기술이죠. 배터리하고 통신하고.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덕분에 북한 잠수정 내지 반잠수정의 활동이 왕창 줄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재작년 말 작년 초에 부산항에 한번 입항한 적이 있는데 오하이오 클래스 핵잠수함이 미국이 4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핵잠수함의 특징은 뭐냐면 토마호크 미사일을 154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하이오 클래스 핵잠수함 만약에 4대가 이 지역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만 616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반도에 집중돼 있을 거라고요. 이 인근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그 전략적 교살, 그러니까 전략적 목졸라 죽이기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이 그림은 그 RC-135S라는 그 정찰기가 그 디에고 가르시아 저 인도양에 있던 미군 기지로부터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로 옮아온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다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제 중국이 무력화된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변화가. 중국의 무력화에 미국이 사용한 전략은 한 세 정도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연 2,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군에 대해서 25%에서 10% 사이의 관세를 매겼죠. 그래서 중국 이제 수출이 끊기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그 제조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재권과 영업권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쪽에 지재권 안 주고 중국 쪽에 지재권 침해를 계속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고 그 다음에 중국 안에 미국 벤처사 같은 경우 투자했을 때 영업기밀 내놔라, 뭐 설계도 내놔라 이런 프레셔가 굉장히 심했다고요. 그거 이제 다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방식으로 하고 플러스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 최근에 무슨 짓까지 저질렀었냐면 미국의 첨단 벤처 회사가 중국에 들어오면 공산 당원을 3명 의무적으로 취업시키게 그렇게 압력을 넣었거든요. 아마 공산당원 셋이면은 당 세포를 짤 수 있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 내교에. 다시 말해 기업 안에 공산당 세포가 만들어지고 당 세포에 의해서 기업의 그 모든 그 활동이 감시되고 조정되는 그런 상황을 중국이 강제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번에 ZTE 중국 회사 ZTE가 이제 박살이 난 건 뭐였냐면 그 ZTE에 들어가는 미국산 부품을 못 쓰게 미국이 차단시켜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차단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국을 아주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무력화됐고요. 지금 일설에 의하면 중국 그 직업군인들의 그 급여가 최근 들어서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 왜 오르냐? 이유는 뻔하죠. 만약에 올랐다면 그거죠.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군이 배반하지 못하도록 군의 그러니까 밑에서 항명이 안 나오도록 군을 달래는 거죠. 항명이 안 나오도록. 참고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영국 BBC 방송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문 사태에서 이제까지는 1,000명 미만으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왔었는데 10,000명 정도 탱크에 깔려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숫자가 황당해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대규모 유혈 사태 나면 전 세계 곳곳에서 중국제 제품 보이콧이 일어나고 중국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제 천안문 같은 거 또 일어나면 옛날하고 달라. 천안문 옛날엔 1989년이야. 그때는 중국 별 볼 일 없었었어. 하지만 이제 일어나면 세계 각지에서 중국제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진짜 경제 더 골로 가거든. 그러니까 군 괜히 뭐 경제도 어려운데 군 직업군인들한테 월급 올려줘서 그걸 친위 세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의회가 강경으로 수렴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패더니 저거 패지네, 저거 무력화되네. 이거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뭐 이렇게 흐물흐물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데가 있는 나라 아니에요. 전략적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만들어낸 스포츠를 한번 보세요. 우선 미식축구. 무지하게 공격적이고 전략적이죠. 거기 그 볼 배급하는 쿼터백의 평균 IQ가 140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동해서 어느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속도로 뛰어서 어느 위치에 가 있을 것이다를
A, B, C 뭐 보통 작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작전 3개 써가지고 그 중에 이제 들어먹은 쪽에 나중에 공을 던지는 거니까 이걸 머릿속에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축과 좌표의 변화를 모든 플레이어에 대해서 상대방 또 상대방의 디펜스 그러니까 수비 우리 쪽의 어택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정에서 딱 공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지능적이고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스포츠를 만들어냈다고요. 야구도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지능적이고 전략적이잖아요. 농구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때까지는 야 어떻게 중국을 패겠어? 그 G2인데 전부 우리 쓰는 물건 다 생산하는 애들인데 저거 패갖고 저거서 공급 가격 오르면 우리 소비자들 굉장히 고생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기 물린 돈이 얼마야? 거기 투자해놓은 기업이 한둘이야? 애플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중국 팼다가 경제계, 재계 다 반발하고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중국을 팬다는 게 지난 한 20, 30년 동안 일종의 금기였다고요. 이걸 트럼프 때 깼거든. 깨보니까 패도 괜찮거든. 대충. 팰만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야 미국 의회나 미국 언론이 입장이 굉장히 말하자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이 사람 원래 좀 맵하긴 한데 살벌한 말이에요. 북한에 들어가는 기름 100% 다 끊어야 된다. 그리고 핵 미사일에 폐기해서 뭐하냐. 거기 그대로 사람들 있고 그 기술 다 있는데 또 후다닥 한 6개월 만에 또 만들 놈들이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해야 된다. 영구적 불능화 조치라는 게 뭐겠어요? 이란도 영구적 불능화가 안 돼서 애먹는데 이란은 세계시장에 기름을 팔아먹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세계시장과 물려있는데도 영구적 불능화가 안 되거든. 북한 애들은 중국과 교역만 오픈돼서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애들 아니야. 영구적 불능화 뭐겠어요 조치가. 레짐 체인지죠. 해방시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영구적 불능화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영구적 불능화 조치를 해야 된다. permanently disabling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살벌한 얘기예요. 그 의미가 행간의 의미가. 미국 언론도 강경으로 수렴되고 있죠. 북한 문제 나오면 그 꼴 보기 싫은 뭐 CNN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도 딴소리 못 해요. 원비어 이런 사건도 있고 워낙에 쟤들이 워싱턴 불바다 뭐 이런 황당한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딴소리를 못 한다고요. 북한을 접수해가지고 미국이 스텝이 꼬여서 거기서 막 중국 지원을 받는 대규모 게릴라 부대가 막 작동을 하고 그래서 미군 병사가 죽어나가고 이러면 그때 가서 이제 등짝에 칼질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말려갖고 죽이는 방식으로 익히고 또 익혀가지고 조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국의 스텝이 꼬일 리가 없죠. 상황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란 뒷배는 상실했죠. 도발하면 전면 침공이죠, 바로.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자니 지금 그 수출이 완전히 북한이 다운이고 그 다음에 경제 거의 봉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직격탄을 맞았냐면 평양, 배급이 유지되는 평양 이른바 상류층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또 직격탄 맞은 데가 어디냐?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출할 때 이제 그 챙겨 놓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외화벌이죠. 통치자금. 외화벌이. 그다음 마약, 위조 지폐, 노예 노동 수출 이런 게 직격탄을 맞았다고요. 짝퉁 양담배. 이게 5대 분야거든요. 이 통치자금이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확 줄어들고 원료 수입 이런 게 줄어들고 이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라파주 그러니까 프랑스계 세계 최대의 시멘트 생산 네트워크 거기서 운영하던 상원 공장도 문을 닫았거든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품질이 보증되는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문을 닫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배급 경제랑 관련돼서 그나마 운영되고 있던 마지막 부분까지도 작살이 나고 통치 자금은 마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김정은 날아가죠.
그렇다 해서 김정은이 꼼지락달싹해서 트럼프 아저씨 저 항복할 테니까 미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럼 또 작살나죠. 쿠데타 나죠. 2인자 3인자 그 쫄따구들이 보면 김정은 저거 뭐 메시아 같지도 않은 메시아 이제 다 망가졌네 저 집안 날려버리고 우리가 직접 미국이랑 딜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본적으로 보면 중국이 무력화되면서 나오는 변화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작년에 그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저거 김정은이 계속 핵 까고 미사일 까고 저거 뭐야 저거 까고 저기 뭐야 그 ICBM 까고 이러니까 저거 골 아픈데 저 녀석 저렇게 까면 안 팰 수 없는데 근데 우리 좀 준비 좀 더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동북아시아로 집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편으로 군사 그다음에 뭐 토마호크라든지 여러 무기를 갖다가 생산을 해서 비축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중국을 무력화시켜 놓으면 쟤들 완전히 끈떨어진 연대 가지고 저거 그냥 진짜 하루아침에 해장국거리밖에 안 되는 놈들인데 중국을 무력화시키려면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땡큐 문재인이죠. 나서가지고 뭐 서훈이 뭐 정의용이 시켜서 북한이 지금 미국이랑 대화할 뜻이 있습니다 하고서 가니까 너희 백악관 들여서 발표해 내가 대화 받아줄게. 그래서 정의용이랑 서훈이가 뭣도 모르고 백악관 들여서 발표하고 그 여세 몰아가지고 덕분에 우리는 지방선거 폭망했지만 그 싱가포르 회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세계 최강의 국가의 지도자가 세계에서 제일 찐따 같고 제일 잔혹한 전체주의 사교체제 대량학살 사교체제의 3대 메시아를 만나서 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 비정상회담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취해갖고 그때 시진핑도 당한 거예요. 그거 내보내면 안 돼. 1대1 데스매치에 내보내면 안 돼요. 야 이거 내 새끼야. 나랑 얘기하면 돼. 이래야 되는데 이 중국의 시진핑도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 생각 못하고 미국 어떻게 속에 넘어서 목조르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서 너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트럼프 영감이랑 한번 얘기 좀 해. 중국도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 1대1 데스매치 말하자면 그 외교 무슨 마당이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한 1년 가니까 1년이 뭐예요 이제 거의 1년이죠 사실은. 얘기 나온 거 그때 평창 때부터 얘기 나왔으니까 1년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중국은 그동안에 6월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딱 그 싱가포르 회담 그 무렵부터 시작한 미중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맛이 가갖고 무력화돼 버렸고 얘는 휘둘리다가 이제 시간 다 놓치고 동북아시아에 어마무시한 무기와 전력이 비축 거기 집중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면 깎이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 옹호하고 빨아주는 거 그 역동성을 상실해 버리고 이 상태 딱 들어가니까 트럼프가 그냥 180도 회전해가지고 종인 쪼가리 몇 개 놔주고 야 엄마 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랑 얘기하지 마 이러고 그냥 판 깨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보면 트럼프가 시간 벌어가지고 1대1 데스매치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고 중국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뭣도 일어났어요. 뮬러 특검도 마감시키고 자기 등딱지에 항상 꼽혀있던 비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게 꼽혀 있으면요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게 꼽혀 있으면 공격적 스탠스 취하다가 조금이라도 발이 삐끗하면 접질르면 상대방은 바로 저 러시아 간첩이라는 진실을 덮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위험천만한 게임을 했다 이러고서 공격해 들어오거든. 워낙 큰 일이니까 순간적으로 발을 접질릴 수가 있다고 이게 진행하다가.
어쨌거나 시간 벌어놓고서 자기는 볼 일 다 본 거예요. 이제 다 이제 골 아픈 요소 다 클리어링 시키고 준비 다 그 세팅 다 끝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 딱 솥단지에 딱 들어가서 이제 여기만 딱 나와 있는 혹은 여기도 잠겨 있는 그 고깃 덩어리 된 거죠. 불 때는 대로 익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솥단지 이름이 독쿠쿠입니다. 독쿠쿠. 자, 이 와중에 조중동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아니 백모가 이거 다 얘기해야 돼? 조중동이 얘기해야 되는 거고 한국당 같은 국회의원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모는 뒷북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조중동에 보도해야 하면, 오늘 조선에 보도해야 하면, 오늘 동아에 보도해야 하면,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해야 하면 이러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오늘 뭐 나모 씨 국회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오늘 뭐 김모 씨 국회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뭐 이러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조선 조중동의 입장이 뭔가는 이 조선일보 논설주간이라고 하는 김창균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보여줘요. 이 사람이 박근혜가 보수 3대를 거덜냈다는 말을 듣게 할 건가 이런 제목으로 논설을 쓴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거기 보면 국민의 80%가 탄핵에 옳았다고 하는데 한국당 지지층만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신념을 갖고 있다. 이 국민과 한국당 지지층 사이에 이러한 괴리에 끼어서 대선 주자, 황교안 같은 대선 주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다. 아니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 여파로 정권도 뺏겼는데 다음번 대통령마저 그 탄핵의 상처 때문에 망칠 건가? 뭐 이런 소리예요.